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먼저 나라 밖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보도국의 안소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탈리아 강진 소식부터 알아보죠. 이 피해 규모가 상당히 늘고 있던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지금까지 강진에 따른 사망자 수는 267명, 부상자는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생사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람인데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 그 이탈리아 파스타의 본고장으로 주말에 파스타 축제가 열릴 예정이어서 가족 단위의 휴가객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아직 몇 명이 현장에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또 어린 희생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구조 작업은 피해 지역 특성상 더 어려움이 따릅니다. 산악 마을 진입로가 워낙 좁고 구불구불해서요. 중장비를 투입해 건물 잔해를 걷어내는 작업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또 크고 작은 그 여진이 지금까지 500차례 넘게 발생해서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에 이래저래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참 재난 상황에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이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 다음으로 이 지진으로 인한 이 문화유산 피해도 상당하다면서요? 네, 지진이 강타한 이탈리아 중부 산악지대에는 유서 깊은 곳들이 많습니다. 일단 성 베네딕토가 태어난 곳에 12세기에 지어진 성당, 그리고 14세기 프레스코 벽화 등 수백 년 된 건축물과 유물이 가득한데요. 다리오 프란체스키니 이탈리아 문화부 장관은 290곳의 유적이 훼손되거나 완전히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처참한 피해 실상이 속속 드러나면서 대비책이 미흡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중부는 유럽에서 가장 강한 지진대가 형성돼 있고요. 지난 2009년 라퀼라 강진으로 300여 명이 숨지는 참사를 겪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경제 여건 등으로 내진 설계 작업이 방치되면서 이번 지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 경제가 참 안 좋긴 한데요. 이 내진 설계가 안 돼서 피해가 더 컸다. 그럼 또 이제 천재냐 인재냐 논란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겠군요. 예. 자, 계속해서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군요. 이 핀란드에서 특별한 복지 정책이 시험 운영에 들어갔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다음 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국민 모두에게 매달 기본소득을 지급해보는 겁니다. 조건 없이 내년부터 매달 우리 돈 70만 원을 주는 건데요. 네. 네덜란드에서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건 핀란드가 처음입니다. 이번 시험 운영은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그 현 사회보장제도를 간소화할 수 있는지 또 실업률을 낮춰볼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대표적인 복지국가로 거론되는 핀란드의 실업률은 올 초 9%를 넘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실업 상태에서만 주어지는 복지급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저임금 임시직을 꺼리는 국민이 있어서 실업률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난 6월에 스위스도 모든 국민에게 매달 280만 원을 주는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됐는데 부결됐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줄일 수 있다는 목소리와 또 재정 부담, 노동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스위스의 그 280만 원 주는 법안 부결돼서 네. 부결 결과도 좀 상당히 놀라웠는데요. 핀란드에서 한번 직접 시행을 해보는군요. 네, 한번 그렇습니다.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이 필리핀 소식이군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 이 지난 7주 사이에 마약 범죄 관련 용의자 1,900여 명을 사살하면서 인권 침해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5살 여자아이가 자경단이나 마약상이 쏜 이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23일 그 필리핀 북부 다구판시의 그 마이옴보 마을의 가정집에서 오토바이를 탄 괴한 2명이 난입한 뒤 총기를 난사해서 5살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괴한들은 경찰의 마약 용의자 감시 대상에 오른 그 다니카의 할아버지를 노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르시아는 경찰의 자수에 조사받고 집으로 돌아온 뒤 가족과 점심을 먹다가 총격을 당해서 그 총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소녀 다니카는 방수포로 만든 목욕탕에서 나오다가 유탄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가족들은 가르시아가 마약을 끊은 지 1년이 넘었고 이후 뇌졸중으로 거의 침대에서 지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요. 이어 마약과의 전쟁 때문에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있다면서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묻지마 사살을 중단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거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이 롯데그룹 내 2인자로 평가받은 이인원 부회장. 당초 오늘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요. 갑작스럽게 목숨을 끊으면서 검찰이 큰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 오너 소환 등 수사 일정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한편 유서에는요. 신동빈은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내용과 또 롯데그룹 비자금은 없다. 이렇게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한국재벌정책연구원 홍성추 원장을 연결해서 이번 사안을 좀 다각도로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홍 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인원 부회장이요. 이 롯데 총수 일과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직위에 있던 인물이라고 하던데요. 이 리틀 신격호라는 별명도 있고, 그럼 내부 사정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죠. 예, 그러니까 그 이인원 부회장은 사실상 롯데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43년 동안 롯데에 근무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또 CEO로 지금 상장기업 500대 상장기업 CEO 중에서 20년 동안 한 가장 우리 국내에서 현재 가장 오래 한 CEO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는 특히 이분은 학력도 무슨 경영학을 전공하나 그러지 않고 일본어를 전공했습니다. 네네. 그때 당시에 신격호 회장이 일본에서 왔을 때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대부분 의사결정이라든가 의사소통은 일본어로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처음부터 신격호 회장 눈에 들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롯데 호텔로 입사를 했다가 롯데 쇼핑으로 가서 롯데 쇼핑을 우리나라 지금 제1위 유통기업으로 만든 어쩌면 거기에 숨은 주역이라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40년 넘게 이제 롯데의 성장을 함께 했고요. 그럼 이제 신격호 회장의 측근이었을 테니 뭐 별명이 리틀 신격호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유서에 보면 자, 신동빈 회장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져서 신동빈 회장 편으로 돌아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형제간 갈등이 불거졌을 네네. 때 이인원 회장이 사실상 전문 경영인들을 이끌고 신동빈 회장 편을 들어준 거 아닙니까? 네네. 그것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신격호 회장을 배신하고 신동빈 회장한테 가지 않았나 했지만 사실상 보면 이인원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 회장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네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 그 결론은 당시는 그렇지만 그 전에 이미 신동빈 회장으로 이미 경영권이라든가 이 총수 이 다음 후계자는 정해진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정해졌는데 나중에 신동주 부회장이 결국은 그 정해진 걸 엎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인원 부회장이 이거는 이미 정해진 것인데 일 안 된다 해서 결론은 신격호 회장 사람이 아니고 신동빈 사장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상은 그 후계 고도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신동빈 회장을 들었다는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배신을 하고 진영을 옮겼다기보다는 여전히 신격호의 사람인데 대세를 인정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네.
자, 이 부회장이 오늘 아침에 이 검찰 네. 소환 조사를 앞두고 유서 한 장 남기고 목숨을 끊었어요.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왜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많은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뭐 그 일본에서 그 일본식 경영을 하기 때문에 뭐 사무라이식 아니냐 이런 예, 시각도 있고요. 그러나 이런 부회장은 상당히 심성이 여린 분이십니다. 네. 그리고 청렴한 분으로 소문나 있고요. 네. 또 롯데에서 따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전문 경영인뿐만 아니라 밑에 그 직원들도 상당히 그 이인원 부회장을 많이 따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상징적인 인물이고 자기가 오늘 검찰에 불려가게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1년 전서부터 이 형제 간 갈등 또 검찰 수사 롯데그룹의 이미지가 상당히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상당히 괴로워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가 자기 본인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쩌면 책임을 져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책임을 지는 차원이었다. 네. 자, 이 주로 주요 피의자가요, 검찰 조사를 전후해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주로 어떤 경우가 있었죠? 되게 많았죠. 한 네. 6년 동안 뭐 오늘 뭐 자료에 보면 76명이 많았네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네. 사실 뭐 대표적인 것은 그 노무현 대통령도 했고요. 네. 그때 당시에 그 많은 일화를 남겼던 그 대우건설의 남상국 사장, 네네. 그리고 현대그룹의 정몽원 회장, 네네. 또 부산시장을 지낸 안상영 시장, 네. 뭐 또 국정원 차장을 했던 이수일 차장, 이런 분들이 그 대표적으로 그 검찰 소환을 앞두거나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자살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대부분 보면 자기가 책임을 지는 분도 있고 어떤 때에 보면 상당히 독한 사람이 있는가 보면 또 어떤 분은 상당히 여린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6년 동안 76명이 이런 유사한 선택을 했다면 상당히 좀 복잡하고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지 않겠나 싶은데요. 자, 이 신동빈 회장, 이 출근 직후에 오늘 이 속보를 보고받고 이 말을 잊지 못한 채 애통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자, 신동빈 회장과 지금 롯데그룹이 받은 충격 어느 정도일 거로 보세요? 그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이인원 부회장이 사실상 이번 그 수사에 물론 신씨 일가 신총 그 오너들이 소환돼 가는 게 정점이 이르겠지만 사법 처리는 누가 되느냐? 이것에서 상당히 누군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질 사람이 돼야 되니까. 누구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인원 부회장이 총대를 맬 수도 있는 그런 위치였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됨으로써 어쩌면 전체적인 틀이 바뀌지 않을까. 또 나름대로 이인원 부회장은 롯데그룹에서 상당히 직원들로부터 신망을 받았던 분이 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니까 롯데그룹 내에서의 충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일 겁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게 수사 방향이 틀어지거나 아니면 수사에 어쩌면 좋은 그 방향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서 어쩌면 롯데그룹에서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유서에 보니까요. 이 롯데그룹 비자금은 없다. 뭐 아직 전문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만 이 발췌해서 신동빈 회장은 훌륭한 사람이다. 결국 끝까지 이제 신 회장과 이 자신이 속했던 기업을 옹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대목은 좀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그 롯데그룹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일반 기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일본식 경영을 그대로 답습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수가 비자금을 관리하거나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기업 경영상 비자금은 필요하기 때문에 경영 차원에서는 있을 수 있겠고요. 만약 총수가 비자금을 원하거나
그 비자금을 만들라고 지시를 했다면 그러면 문제가 커질 수 있죠. 그러나 네. 그 일본에서 경영을 한 신격호 총괄 회장이 성격상 비자금을 만들라고까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비자금은 없다라고 자신 있게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러나 그 기업 경영상 필요한 일정 부분이 비자금 같은 건 만들어졌으리라고 보고 네. 그게 과연 그 어떻게 되느냐. 문제는 그 이때까지 그 그룹 경영과 무관하게 오너 일가들이 뭐 급여를 많이 받았다든가 네. 아니면 뭐 일감을 몰아줬다든가 네. 뭐 이러한 쪽의 그 범법이라든가 탈법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또 별도로 봐야 되겠고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이 검찰은 당초에 수사 명분으로 내걸었던 이 정책본부 차원의 오너 비자금 이 조성을 아직 확인하지 못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소환 조사가 중요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사실일까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신격호 회장은 아주 기억력이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네. 특히 수치에 아주 밝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근거를 남기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리라고 보고 그래서 정책본부에서 다시 말해서 비서실에서 그런 것을 지시해서 만들지는 않았으라고 봅니다. 일본식 경영이라면 그러면 계열사들이 필요에 의한 비자금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 그것뿐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정책본부장을 역임했던 이인원 부회장이 롯데그룹에 비자금은 없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았나. 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핵심 조사 대상이 숨졌으니까요. 검찰 조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아까도 짚어주셨는데요. 자, 앞으로 이 검찰 수사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니까 또 이 롯데그룹 비리 수사가 이례적으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면서 속도를 내다 보니까 기업 죽이기 아니냐, 또 이렇게 표적 수사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롯데그룹이 지난 6월에 그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습니까? 네. 엄청난 수사 인력이 투입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정점을 해서 거의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총수를 소환하고 그에 대해서 범법 행위가 있으면 기소를 하든가 네. 구속영장을 치든가 할 텐데 아직 오기 직전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수사할 때도 이게 환자가 외과 수술을 한다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수술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바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수술해야 되거든요. 기업을 죽이면서 수사는 사실 그거는 기업 수사로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번 사태도 어느 환부를 딱 해서 거기서 도려내서 거기서 도려내고 꿰매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수사를 보여지는 것을 보면 전부 해부를 해서 거기에 뭐가 무슨 병이 잘못된 게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들여다보는 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말도 많은 것이고 그러다가 환자가 죽으면 그건 수술 하나만 하거든요. 네. 원장님, 그런데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좀 정근대적인 가족 경영을 해오다가 신동빈, 신동주 두 형제의 경영권 분쟁에서 그간의 복잡하고 불투명한 소유 지배 구조도 많이 드러나고 어떤 면에서는 또 자업자득 아니냐 이런 말도 들려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자업자득이 맞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10대 그룹 중에서 창업주가 살아있는 유일한 곳이 롯데그룹입니다. 네네. 다른 분들은 대부분 창업회장이 돌아가셨는데 2세, 3세로 넘어갔죠? 예. 네. 그런데 2세, 3세들은 창업회장이 일궈놓은 사업을 하면서 2세들은 두 아들이 결국은 경영권을 가지고 싸운 거거든요. 네. 그 얼마나 볼성스러웠습니까? 창업회장이면 그래도 그걸 창업회장이 얼마나 어렵게 일본에 가서 돈을 벌고 한국에 가서 그룹을 이뤘겠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재산을 또 내지는 이 회장을 내가 해야겠느니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하면 일반 국민들한테 보여준 정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계속 소송을 제기하고 그러니 기업주에 대한 그 일반인들의 인식이 아주 나빠진 거 아닙니까? 그랬죠. 또 국정 논란도 벌어졌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수사까지도 이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참 여러 가지 또 아까 이 검찰 수사도 환부를 도려내고 기업을 살려야 되는데 너무 마구잡이로 하면은 이제 기업이 죽는 거 아니냐. 과거에 이제 포스코 수사에서도 이제 그런 면이 나타났던 것 같고요. 자, 원장님, 저 다음에요. 이게 롯데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재벌가 연구를 많이 하시니까 구조적인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한번 연결해서 또 전반적인 문제들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재벌정책연구원의 홍성추 원장이었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요즘 회식 많으시죠? 회식 끝나고 내가 호랑나비 춤을 춘다 싶으면 운전대 붙잡지 말고 꼭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소연이가 부탁드린답니다.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안전운전 2588. 새 고속도로가 용인의 중심을 바꿔왔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 개통 후 용인의 중심은 어디가 될까요? 신용인시대 미래가치가 내 안에. 단지 앞 예정된 유치원, 초중고교가 내 안에. 고림지구 양우 내 안에 에듀퍼스트. 8월 분양 예정 1670-1881 양우건설. 첫 SK2 광고 촬영 후 몇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제 피부 더 좋아 보이지 않나요? SK2 피테라 에센스. 맑고 투영한 피부로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네가 내 운명을 바꿨어. 누시지 않은 거예요. 소리가 좀 울리지. 내가 살아서 당신 장까지 왔거든. 내가 누구냐고? 당신이 아까 마신 닥터 캡슐! 더 강력해진 프로바이오틱스 비엘로포라고 하지. 자, 얘들아. 프로바이오틱스 비엘로포가 당신의 건강을 지킨다. 지켜주니까 프로텍트. 닥터 캡슐! 프로텍트. 더 넥스트 스파크.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기준 2016 상반기 경차 판매 1위.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혜택. 스파크를 구매하는 선착순 5,000분께 100만원 할인. 지금은 스파크 전성시대. 60개월 할부 이용 조건. 이자율 4.9%.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8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내 손으로 직접 기른 신선한 오렌지에만 파머의 이름을 허락한다. I am farmer. 농장에서 온 프레스트 주스. 델몬트 파머스 주스바. 네, 뉴스 정면 승부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